오늘은 반포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너무 비싸라고 하면서 집값이 절반 정도는 빠져야 정상이라고, 그리고 큰 폭으로 하락하기만을 바라며 무주택자의 길을 오랫동안 걷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파트를 폄하할 때 콘크리트 덩어리로 비유할 때가 많죠. 특히 상승론자보다는 집값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회의론자와 하락론자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하락론자는 무작정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회의론자는 집값은 어떠한 이유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상승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급지보다는 하급지에, 그리고 서울보다는 지방에 거주할 때 더 쉽게 회의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10년이면 집값이 2배 정도 상승해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지일수록 3배 이상도 상승하죠. 이와는 반대로 급지가 내려갈수록 2배 미만의 상승폭을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는 곳도 있고, 더 심한 곳은 오히려 하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10년 전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배를 기준으로 상승폭이 그 이상인지 아니면 그 이하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만약 10년간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1.5배 미만일 경우 최소한 하락하지는 않았어 라는 생각에 현상 유지에 만족하며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의 증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화폐의 액면가는 동일할지 몰라도 가치는 하락한 것이어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공급량을 살펴보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10년이면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를 달리 표현하면 10년 동안 2배 이상 상승하지 못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땅값 상승이 거의 없거나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집값의 거품이 심하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갖게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값은 토지값과 건물값의 합인데, 건물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어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러한 건물의 하락분을 토지값 상승으로 충분하게 만회를 해주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토지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서 시간이 갈수록 손해폭이 커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 사람들은 이를 감안해서 무조건 싸게 사야 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재화에는 최소한의 기본 공급 가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지에 비해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상급지와 하급지의 집값 차이는 토지 가격에서 크게 벌어지는 것이지 건물 가격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산다는 개념을 넘어서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산다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